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관심 종목 전체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지수가 위아래로 좀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은 살짝 하락을 하는 8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방향성, 코스피가 상승 추세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은 제가 우측 상단에 걸어드린 코스피 상승 추세 전환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시고, 그리고 SK하이닉스부터 함께 관심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때 좀 정리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장기수도 좀 과매도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이곳이 진짜로 A의 끝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제 우측 상단에다가 SK하이닉스를 뜯어보기라고 하는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고 오시고, 어찌 되었든지 저는 이곳이 큰 SK하이닉스에 대한 큰 1파의 끝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하락세가 조금은 좀 약하다, 하락폭이 좀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엄청나게 이렇게 되어서 이게 여고의 끝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이 2파의 진행 중으로 보이는 이 현재의 위치가 큰 하락이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1파와 2파가 이 1파의 아래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충분히 다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조정이기 때문에 물론 SK하이닉스가 그 정도까지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금은 좀 더 이렇게 좀 한참은 지루하게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따가 해서 코스피 전기전자 지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하면서 영상을 따로 좀 분리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랑 해서 코스피 전기전자 지수들을 쭉 이렇게 보다가,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수를 좀 보다가 차트를 좀 보다가 들었던 생각들이 좀 있어가지고, SK 같은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은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오늘 좀 밀리긴 했으나 여전히 구름대는, 캔들은 구름대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단은 후행 스핀이 구름대 아래에 있으니까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밀렸다가 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 않고서 여기서 이렇게 좀 더 횡보를 보인 다음에 C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가든지 할지라도 어쨌든 현재의 차트만 놓고 보았을 때는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밀리더라도 이 캔들들이 기준선이나 구름대 상단에 좀 지지를 받고 다시 간다, 이러면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이제 확산형으로 나오는 이 조정에 대한 4파인지 아닌지를 좀 지켜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카카오는 이전에 올렸었던 관심 종목 전체 리뷰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해드리는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오시고, 현재는 카카오는 매수하지 않고 여전히 어떤 식으로 차트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계속 관심 종목에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삼성화재입니다. 삼성화재 오늘 살짝 좀 빠졌지만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준선 이탈 시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도 오늘 좀 밀렸지만 얘도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횡보를 하고 가든지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솔루션은 여전히 좀 관망이긴 하나, 그래도 캔들도 그렇고 횡스핀도 그렇고 현재로서는 지금 구름대 위로 잘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강원랜드입니다. 강원랜드 조금 밀리긴 했지만 여전히 기준선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보유하고 계셔도 될 것 같고, 이때 고점을 돌파할 때 조금 더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비중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가져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기준선 이탈 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DB손해보험입니다. DB손해보험은 오늘 조금 밀리면서 그냥 약보합 정도 수준에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이고, 문제는 이제 이때의 고점을 좀 이렇게 뚫는 움직임이 있어야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또 아직까지는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져가시는 건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얘도 동일하게 기준선보다 아래로 캔들이 좀 내려왔을 때 일부 좀 정리를 하시는 게
네, 좋아 보입니다. 다음 삼성카드입니다. 삼성카드 오늘 좀 잘 올라왔습니다. 한 1% 정도 반등 올라오면서 포엑스핀도 그렇고 캔들도 그렇고 한 번 더 구름대 위로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좀 매수할 수 있는 위치에 좀 왔고, 요것도 내일도 양봉이 서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캔들이나 이런 것들이 구름대 하단 잘 지지받으면서 올라왔고, 이때도 좀 갭도 있고 한 걸로 보아서는 뭐 힘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이렇게 막 내일도 음봉이 서면서 밀린다면은 뭐 다시 또 매도해야 되는 그런 반복적인 좀 작업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현재로는 그냥 일부 정도 매수하시고, 그리고 이때 있는 이러한 고점들을 돌파할 때가 조금 더 본격적인 매수 접근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큰 배당을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카드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BNK 금융지주입니다. BNK 금융지주 오늘 좀 이렇게 잘 말아 올라오면서 나쁘지 않게 마감했습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 기준선 이탈시 매도 아니면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도 뭐 오늘 잘 약법 정도 수준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포엑스핀이 좀 구름대 저항 받으면서 캔들도 이렇게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뭐 그 정도는 뭐 어느 정도의 벽에 이렇게 저항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네, 하이트진로 괜찮아 보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되어서 만 이쯤까지 올라갔다가 이 라인이 좀 지지 라인이 되어서 여기서 캔들 밀리고 기준선 좀 지지받고 이렇게 간다면은 요런 자리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좀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오늘 뭐 괜찮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데서 마감을 했으면 조금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조금이라도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다음 DGB금융지주입니다. DGB금융지주 오늘 강한 상승 보이면서 좀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좀 기준선 가지고서 보는 매매법의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선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좀 가져가 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BNK 금융지주보다는 DGB금융지주가 힘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이럴 때는 RSI가 한번 돌아가지고 뭐 매도를 하셨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막 한 번 더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DGB금융지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잘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미원SC입니다. 미원SC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60분봉인데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제 파동에서 얘를 좀 3파의 꼭지로 보고 얘를 5파로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매도를 했다. 그리고 포지션 다시 잡아서 들어왔다가 오늘 좀 다시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원SC 요거 다시 15분봉인데 요 자리 정도에서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리고, 요때 그냥 매도를 좀 했습니다. 기준선 이탈하는 걸 보고서. 그래서 그냥 뭐 약익절 뭐 정도 수준으로 마감을 좀 했는데, 어쨌든지 미원SC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상승의 시작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이유는 일단은 이때 시작점을 좀 깼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얘도 좀 기준선을 지지가 받는지, 기준선을 좀 지지를 받고 가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됐는지, 일단 RSI 상으로는 예전에 말씀드렸던 RSI가 이탈 시에는 매도를 해야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RSI가 지금은 좀 매도 시그널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부를 좀 정리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될 것 같고, 그러나 내일부터 뭐 또 양봉이 선다면은 다시 또 매수를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반복적인 작업들을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일목이랑도 좀 이격이 좀 있고 구름대랑도 좀 이격이 좀 있으니까 이렇게 좀 살짝 이 상승 추세가 좀 수그러들면서 기준선 좀 지지받고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캔들들이 그냥 이렇게 구름대 한 번 더 지지받고 가거나, 뭐 이러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 뭐 동원 FNB입니다. 동원 FNB 오늘 기준선 구름대 잘 지지받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뭐 다 아시는 내용처럼 이렇게 했다가 갈 가능성 있다. 포엑스핀도 구름대 저항 받으면서 이렇게 밀리고, 캔들도 이렇게 한번 밀렸다가 이렇게 갈 가능성 있다 라고 보고 있어서, 그래서 동원 FNB 그냥 관심 종목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3강 MNT 오늘 지금 구름대 상단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얘도 뭐 미원 SC 같은 움직임을 좀 보여주기를 좀 기대했지만, 내일이라도 음봉이 서면서 이렇게 막 구름대 하단으로 이탈을 한다면은 관심 종목에서는 좀 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지 3강 MNT는 그냥 여전히 관망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DPC입니다. DPC는 어떻게 하셨나요? 제가 이때 이제 다시 한 번 더 구름대 올라왔다 말씀드리면서 매수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제 상승 좀 강하게 나왔는데, 요거를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하셨을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런 날들 말씀드릴 때에도 RSI가 이렇게 꺾이면은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꺾였습니다. 완전히 뭐 여기서 매도는 힘들었을지언정 이런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파실 수도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좀 되는데, 어찌됐든지 뭐 DPC는 여기 있는 이 꼭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에 있어서 뭐 이렇게 3파의 꼭지인가 아니면은 5파의 꼭지인가, 단기적인 5파의 꼭지인가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파의 꼭지라면 한 번 더 뭐 상승이 나올 것이고, 5파의 꼭지라면은 뭐 ABC가 이렇게 있을 것인데, 그 라인은 뭐 요대로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좀 됩니다. 14,900원 라인인데 여기까지를 이제 1파로 보고, 만약에 여기를 3파의 꼭지로 본다면 여기를 1, 여기를 3, 그다음에 뭐 이렇게 4 나오고, 뭐 그 다음에 5가 있는 그런 웨이브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그래도 1파의 꼭지는 4파가 지지를 좀 받아야 되니까 14,900원을 깨면은 그냥 여기가 3파가 아니라 5파로 봐서 매도를 완전하게 매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이미 다 정리하셨을 수도 있지만, 일단 뭐 DPC는 뭐 매수하신 분들이시라면 좀 큰 수익을 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다음 한국카본입니다. 한국카본 뭐 여전히 구름대 아래에서 좀 서성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반복적 말씀, 눌렸다가 갈 가능성, 눌렸다가 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국카본 현재로서는 뭐 여전히 나빠 보이진 않으나 흥행스핀도 좀 구름대 위로 좀 나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뭐 미코입니다. 미코 오늘 캔들이 기준선 아래로 좀 내려왔습니다. 흥행스핀도 다시 좀 캔들에 걸려있는 상태인데, 이게 내일도 음봉이 서면은 흥행스핀이 다시 한 번 더 구름대 아래로 좀 들어가면서 캔들도 하방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는 한 하루 정도 좀 보고 관심 종목에서 유지할지 뺄지를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8개, 18개 종목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고, 밤쯤에 이 코스피 전기전자 지수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그와 함께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서 뭐 반도체나 전기전자, 뭐 LG전자, 뭐 삼성전자, 뭐 등등등 관련된 것들, 삼성전기, 뭐 SK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판단하시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